저는 어릴 적부터 인간의 삶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배고픔조차도 느낄 수 없었고 인간은 먹지 않으면 죽는다는 말이 미신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행복과 남들의 행복이 전혀 다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저 혼자 별난 놈인 것 같은 불안과 공포가 늘 엄습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익사를 생각해냈습니다. 유조! 그건 안 어울려! 한여름, 얇은 옷 속에 빨간 스웨터를 입고 다니거나 인디언 춤을 추며 사람들을 웃겼습니다. 익살은 세상과 저를 연결하는 실이자 인간에 대한 저의 구애였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해서는 나와 비슷한 친구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호리키. 그는 저와 겉모습은 달랐지만 인간의 삶에서 완전히 유리되어 갈피를 못 잡고 있다는 점이 비슷했습니다. 호리키와 지내면서 좋았던 점은 호리키는 상대방의 생각 따위는 완전히 무시하고 자신의 정열이 분출하는 대로 행동하며 술과 담배, 유흥을 함께 즐기며 인간에 대한 공포를 잠시 잊게 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호리키와는 늘 붙어 다녔고 이 수단을 위해 저는 돈을 써댔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용돈이 끊기며 불안증은 다시 시작되었고 저는 방황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사랑을 느꼈던 여인 스네코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녀 입에서 죽음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더군요. 그녀 역시 인간의 생에 완전히 지쳐버린 것 같았고 저 역시 전 재산이라곤 동전새잎밖에 남지 않은 처지와 세상에 대한 공포와 번거로움을 생각하면 더 이상 삶을 이어갈 수 없을 것 같아 우리는 함께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렇게 여자는 죽고 저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살방조죄로 퇴학당해 아버지의 심부름꾼 넙치의 집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도대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당신이 개가천선하려는 마음을 진지하게 의논해 주신다면 저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넙치의 집에 오고 나서부터는 익사를 연기할 의욕조차 잃어버려서 오로지 넙치의 멸시에 몸을 맡겼습니다. 까다롭고 애매모호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미묘하게 복잡한 말투. 저는 이 같은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당혹스러워 패배자의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그렇게 넙치의 집에서 나와 방황을 하고 새로운 여자를 만나 살림도 차려보았지만 오래 정착하지 못하고 늘 헤맬 뿐이었습니다. 그나저나 네 남봉도 이쯤에서 끝내야지. 더 이상은 세상이 너를 용납하지 않을 테니까. 세상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인간의 복수일까요? 호리키에게 세상이라는 게 사실은 자네 아니야? 라고 하고 싶었지만 호리키를 화나게 하기 싫어 그만두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저는 세상이란 개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전보다 다소 제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점차 세상을 조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세상이란 곳이 그렇게 무서운 곳은 아니라고까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잠식되어 가던 와중에 저에게 자꾸 손을 내미는 여자 요시코가 나타났습니다. 이상하게 요시코 앞에서는 인간다운 존재가 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를 마음속으로 믿어주는 요시코를 보면서 즐거웠고 인간답게 살다가 인간답게 죽을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도 들었습니다. 결혼 후 한동안은 술도 끊고 차차 인간답게 살 수 있을 줄 알았던 어느 날 요시코가 단골 상인에게 겁탈을 당하는 것을 목격했지만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요시코가 더럽혀진 것보다 사람을 잘 믿는 요시코의 신뢰가 더럽혀졌다는 사실이 더욱 괴로웠습니다. 술로 매일을 보내다 또 한 번 자살 시도를 했고 미수에 그쳤습니다. 술을 끊으셔야 돼요. 불안해서 못 견디겠어요. 두려워서 도저히 안 마시고는 못 배기겠다는 말입니다. 모르핀을 맞을 때면 저의 불안함과 초조함, 수치심이 깨끗이 사라졌지만 술처럼 약에도 점점 중독되어 갔고 약방빚도 끔찍하게 쌓였습니다. 그야말로 지옥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신병원에 보내졌습니다. 저는 죄인은커녕 미치광이가 되었습니다. 아니, 저는 결코 미치지 않았습니다. 단 한순간도 미친 적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광인들은 대개 그렇게들 말한다고들 합니다. 인간 실격. 이제 저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인간 실격은 부유한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이제 세상에 적응하지 못한 채로 비극적인 삶을 살아간 오바 요조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과잉 성욕과 자살 충동에 시달리고 또 술과 약에 중독되기도 하고 가난과 병마로도 괴로워하던 요조는 자신의 이야기를 노트에 남겨둔 채로 이 세상에서 사라집니다.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고 익살꾸러기에 가면을 쓴 채로 방황하며 살아가는 요조의 모습은 독자로 하여금 공감을 일으키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인간 실격에는 누구보다 인간을 싫어하지만 결국은 끝끝내 누군가에게 의지하게 되는 괴로움 같은 것들이 작품 전반에 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감각으로 인간 실격을 다시 읽는다면 요조가 보이는 기행이 매력적으로만 다가오진 않습니다. 이 요조가 보이는 의존적인 태도들이 여성에 대한 어떤 대상화 또 착취로 점철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지점에서 다자이 오사무의 인간 실격은 불우하고 비극적인 삶을 살아간 한 남성 인물의 20세기적인 편력을 엿볼 수 있는 소설이다 라고는 평가할 수 있겠으나 현재적인 의미가 아주 살아있는 작품이다 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지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한편의 소설이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삶에 대한 이야기라면 인간 실격이야말로 그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실제 작가의 삶과 견주어 봤을 때 더욱 풍부하게 읽힐 수 있는 지점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